이번 영상은 경매 대출, 그러니까 경락잔금 대출이죠. 그래서 이제 대출 금리가 얼마나 될까, 현재 기준이에요. 그래서 22년 1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 뭐 대출 금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과연 경매 투자를 해도 될지에 대해서 댓글로 누가 남겨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리가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하죠. 그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대출에 대해서 미리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쵸? 어느 A라는 지역에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도 궁금하죠. 그리고 이자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해당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상가는 제가 최근에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출 일자가 여기 있죠. 22년 1월 26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번 달이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떤 이제 낙찰받는 그 어떤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리고 만약에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의 자산 규모랑 부채 현황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대표의 소득 현황, 이런 게 다 다르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한도랑 이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법인으로 저는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 대출, 부동산 경락잔금 대출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수협입니다. 그쵸?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이 있는데, 지금 수협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율은 4.5%, 그쵸? 1월 달에 받았고 상가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은 1억 2,800까지 대출을 받았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4.5%예요. 그래서 1억 2,800에 4.5%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라를 볼까요? 주거용. 이거는 예전에 제가 낙찰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이에요. 낙찰 받고 대출을 예전부터 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고 새마을금고입니다. 그쵸? 새마을금고의 3.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가보다도 주거용이 좀 더 싸죠. 그래서 대출 금액은 뭐 1억도 안 하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받은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받은 거고, 그래서 그 금리가 점점점 상승 추세에 있다. 그렇죠? 예전에 이거 2점 몇 프로까지 쓰고 있었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얘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3.3%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말씀드렸어요. 현재 추이 상가랑 빌라에 대해서 실제 뭐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한국 그 기준금리가 1.5%인가요? 그쵸? 그 저번 주인가 그 금리 동결을 했는데 한 차례 인상을 뭐 하냐마냐 더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오르든 말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해도 됩니다. 그쵸? 왜냐면 다른 투자는 모르겠어요. 다른 뭐 부동산, 아파트, 요새 뭐 갭 투자라고 하는데, 그쵸? 뭐 이런 뭐 전세 끼고 뭐 갭 투자해 갖고 막 하는데, 사실 경매랑 완전 다릅니다. 경매는 왜 다르냐면, 갭 투자는 지금 현재 시세로 사서 향후 오를 거에 대해서 미리 그 갭 투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주식 투자처럼,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향후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사는 거죠. 근데 오를 것 같다라는 본인의 판단이 틀리면 어떡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떨어지거나 그래도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애초에 처음부터 싸게 삽니다. 그쵸? 시세가 만약에 지금 뭐 경매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억짜리가 한번 유찰이 되면 20% 깎여서 4억이 돼요. 그러니까 1억을 깎아주는 거죠. 물론 이제 감정가가 시세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싸게 파는 시장이 경매랑 공매 시장이에요. 그쵸? 심지어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심지어 제가
그 최근에 반지하를 팔고 1억 5천을 남겼던, 그쵸, 한 3년 만에 1억 5천 남겼어요. 재개발 그쪽으로 해갖고. 근데 이제 그런 투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전세가 뭐 한 8, 9천 정도 되는 건데 전세가보다도 훨씬 낮게 5,600에 샀거든요. 그쵸, 엄청 싸게 삽니다. 이게 이제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경매는 애초에 처음부터 싸게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감정가보다 절반, 그러니까 감정가 반토막 난 그런 종목도 있고 빌라나 뭐 상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싸게 사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싸게 사잖아요. 싸게 산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그렇게 되면은 시세 대비 싸게 샀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왜냐면 시세보다 쌌기 때문에. 그래서 싼 시세에서 대출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 시세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월세 보증금하고 월세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대부분 싸게 샀기 때문에 단돈 몇십만 원이 남습니다. 심지어 몇백도 남기도 한데, 그런 게 이제 경매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일반 매매나 일반 뭐 부동산 투자에서 시세대로 사서 그 어떤 투자를 하는 환경 속에서는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쵸? 하지만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쵸? 어떤 이제 그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하한가 두 방을 갔어요. 그러면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찍어야죠. 그쵸? 왜냐면 단기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쵸? 어떤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경매 투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워낙 싸기 때문에 싸게만 잘 사면은, 물론 이제 싸게 사는 데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그 본인의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있어요. 그런 기술하고 투자 어떤 스킬은. 그래서 그런 게 갖춰진다고 하면은 금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이유는 싸게 산다. 싸게 산 만큼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많이 해주죠.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월세랑 임대보증금을 받아버리면 사실 투자금이 거의 뭐 한 1, 2천 안쪽으로 들어가고, 월세도 뭐 적게는 몇만 원, 적게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뭐 몇백도 남는 그런 경매 시장입니다. 그런 특성상.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 대출, 경락잔금 대출이죠. 정확한 명칭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금리, 상가랑 빌라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가 오르는 투자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해도 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싸게 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월세 보증금하고 월세를 받아버리면 그래도 최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몇백도 남는 게 경매 투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좋아요랑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